아이오와주 빌리스카 도시에는 너무나 오싹하고 공포스러운 집이 있습니다. 빌리스카란 명칭은 수와 폭스 인디언들에게서 전해진 이름인데 그 뜻이 악령의 장소를 의미합니다. 1863년에 지어진 이 주택은 1903년 사업주인 조시아 무어가 구입했습니다. 조시아, 그의 아내 사라, 네 자녀 헐만, 캐서린, 보이드, 파울 6명이 이곳에서 살았습니다. 1912년 6월 9일 오후 9시 30분경 무어 가족들은 교회에서 어린이날 특집 예배에 참석한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딸 캐서린의 친구인 레나와 아이나 스틸링어 자매도 같이 자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무어 가족의 이웃 주민인 메리 패컴은 새벽 5시에 일어나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오전 7시가 되자 메리는 무어의 집에서 일상적인 일을 하러 나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단 걸 알아차렸습니다. 메리는 뭔가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무어 부부가 키우는 말이 울기 시작하자 메리는 무어 부부의 집으로 걸어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메리는 문을 열려고 했지만 잠겨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한 느낌에 메리는 조시아의 형제인 로스에게 연락했고 오전 8시 30분경 로스 무어는 자신이 갖고 있던 복제 열쇠로 문을 열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로스는 1층 침실문을 먼저 열었고 침대에 누워있는 레나와 아이나 스틸링어의 피투성이 시체를 발견했습니다. 로스 무어는 그날의 일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들의 머리가 도끼로 잘려져 나갔는데 그 광경은 너무나 역겨웠고 똑같은 방식으로 살해된 6명의 가족들이 위층 침실 두 곳에 누워 있었단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출동한 보안관은 즉시 당국에 연락했고 시체가 발견된 지 약 3시간 30분 후인 정오가 돼서야 수사관들이 도착했습니다. 그 사이 워낙에 작은 동네였기에 마을 전체가 즉시 범죄 현장을 보러 왔고 집안을 엉망으로 만들고 도끼까지 만져댔습니다. 수사관들은 조시아의 바지가 침대 기둥에 걸려 있음을 발견했는데 주머니엔 현금과 수표, 차키가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살인 도끼는 스틸링어 자매가 죽은 침대 옆에 세워져 있었고 집안의 모든 창문과 거울이 커튼과 천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또한 무어 부부의 침실엔 옷장 안에 숨겨져 있는 비밀 다락방이 있었습니다. 조사관들은 다락방에서 발견된 2개의 담배꽁초를 보고 살인범은 가족이 집에 돌아올 때까지 다락방에서 기다렸다가 모두가 잠든 깊은 밤에 걸어 나와서 무어 부부와 4명의 자녀, 그 다음 1층으로 내려와 스틸링어 자매 순으로 살해했고 부엌으로 가서 범인이 직접 음식을 준비해 먹은 후 현관문을 잠그고 나간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도끼는 헛간에 있던 조시아의 것이었고 피해자 8명 중 1명을 제외하고 모두 수면 중에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부검 결과 조시아는 날카로운 도끼날에 죽었지만 나머지 7명은 뭉툭한 뒷날에 맞아 죽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레나 스틸링어는 공격자를 막으려던 것처럼 팔에 도끼에 찍힌 방어 흔적이 있었습니다. 침실 천장에는 움푹 들어간 자국이 있었고 범인이 높은 곳까지 도끼를 들었다 내려쳤단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단 하룻밤 사이에 8명이 도끼로 살해당했지만 어느 누구도 듣지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당시 마을 인구가 약 2,000명인 작은 시골 동네였음에도 불구하고 초보적인 법의학과 집안 이혼통 마을 주민들로 인해 엉망이 되었기 때문에 살인범을 찾을 수도 범인을 특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몇몇의 용의자들은 있었으나 모두 혐의 없음으로 풀려났습니다. 5년간 수사관들이 마을 사람들을 신문했지만 범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살인이 발생한 지 3년 후 집은 다른 소유주에게 매각되었고 그 후로 1994년까지
수많은 소유자들을 거쳤지만 집안에서 일어나는 심령 현상들 때문에 오래 살지 못하고 떠나버렸습니다. 집에선 발자국 소리, 움직이는 소리, 목소리, 유령, 검은 그림자 등등 나타나지 않은 것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곧 집은 철거될 예정이었지만 지역 주민 마샤리는 이 집이 보존할 가치가 있는 마을 역사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판단하여 구매하였습니다. 오늘날 이 집은 유령을 보기 위한 희망으로 하룻밤 묵을 수 있는 일종의 살인 호텔로 문을 열었습니다. (2009년 6월) 한 심령가가 이 집을 방문했고 레나와 아이나가 죽은 방에서 심령 실험을 시도했습니다. Come on, Big Shot, make some noises. Oh, Ooh, candle turned on. wow. You're amazing. I'm fucking impressed. 10년간은 떠나지 못한 영혼과 살인마의 기운이 이 집에 남아있다고 합니다. 20년째 근무하고 있는 관리인 조니 하우저는 유령이나 영혼 같은 걸 믿지 않는 회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경험한 사건으로 생각이 완전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우저가 관리인으로 막 근무하던 초에 집 주인으로부터 아이들 방 침대 수리를 부탁받고 밤 10시쯤 집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근 후 위층에 있는 아이들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갑자기 아래층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들리고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우저는 사람들이 들어왔구나 생각하고서 위로 올라오면 놀래켜서 겁을 먹게 하려고 아이들 방 벽장에 숨었습니다. 이윽고 발소리가 계단을 밟기 시작하고 복도에 발이 올라왔다는 느낌에 문을 차며 크게 악 하고 소리를 질렀지만 눈앞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우저는 온몸이 얼어붙었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2014년 11월 7일 관리인 하우저는 그날 저녁 하룻밤을 묵을 투숙객들을 받았습니다. 50대 남자와 그의 연로하신 부모였습니다. 하우저는 50대 남자가 허리띠에 커다란 사냥칼을 차고 있는 걸 봤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들에게 체크인을 해준 후 하루 동안 떠나 있었습니다. 다음 날 하우저는 아이들 방에서 혼자 조사하고 있었던 50대 남자가 전날 밤 칼에 찔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칼은 그의 가슴을 찔렀고 부모에게 발견될 때까지 자신의 피웅덩이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 남자의 사고 원인은 자해로 밝혀졌습니다. 기적적으로 그 남자는 살아남았고 심지어 몇 년 후 이 집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우저가 그날 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물어보았을 때 그 남자가 기억할 수 있던 것은 유령을 자극할 목적으로 부부의 침실로 들어갔던 것뿐이었고 그 다음 기억하는 건 응급실에서 깨어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심령조사단들은 이곳에 머무르는 동안 모든 배터리가 빠르게 방전되거나 다양한 심령기기들이 반응한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방문객들은 이곳에서 묘한 압박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집안에서는 낄낄거리는 웃음소리, 비명소리, 방문이 닫히는 소리, 의문의 안개와 집을 방문한 방문객이 이상하게 행동하는 등의 목격담들이 있습니다. 2017년엔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한 영화 빌리스카의 도끼살인마도 제작되었습니다. 실제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촬영되었고 살인사건이 일어난 집에 방문객이 투숙하면서 벌어지는 심령 공포 영화입니다.
And I'm freaking terrified, and we haven't even started yet. The whole house just shook. The entire house just literally shook. I'm seriously terrified right now, guys. 현재까지도 이 잔악한 범죄는 풀리지 않은 미스테리로 남아있으며 억울한 망자의 영혼은 계속해서 울부짖고 있다고 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